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 네. 오늘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입장하시기도 전에 그래요? 카톡으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 존청 변호사님 아. 나오시죠?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올려주셨는데 나중에 네.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까지 될 수 있을지 부지런히 오늘은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 나가야 되는데 계속 뭐 안 좋은 그런 뉴스들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조심스러워서 사실 뵙지도 못하고 전화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까지 수합된 여러 가지 정보들 정리해 주셨을 텐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부양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조 바이든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의 그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할 거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그 플랜을 공개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공개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뉴스에도 계속 대략 한 2조 달러에 달하는 그런 사이즈의 부양안이 될 것이고 아마도 개인들에 대한 지원 금액, 직접 지원 금액을 1,400불 더 늘려서 2,000불, 지난번 연말에 통과된 것과 합쳐서요. 그렇게 할 것으로 되고, 뭐, 기타 이런저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뉴스 여기 방송하기 직전까지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도 지금 이제 그 메인 언론을 TV를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아직 브레이킹 뉴스로 뭐 뜨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안으로는 일단 윤곽은 나오겠죠. 네. 근데 2,000불 기대했었는데 그거 갖고 말이 많았는데 1,400불 정도로 가닥이 잡혀가나 보죠. 그게 뭐, 오늘 아침에 계속 나온 뉴스에서 다루어진 그런 사항들이다 보니까 그럴 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1,400불 정도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PPP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PPP요? 네. 지금 PPP는 지난 연말에 이 통과된 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 혹시 바이든 행정부 새로운 경기 부양안은 이걸 또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추가되진 않고 아마 다른 형태의 스몰 비즈니스 부양책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왜냐하면 예년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 케어즈 액트에서 PPP에 필요한 예산을 할당했는데 그게 뭐 지원자가 몰리다 보니까 4월 초 중순에 다 예산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열렸던 상황을 기억하실 텐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 예산 연말에 통과된 그 2차 부양안에서 그 예산이 금방 소진이 된다면 그러면 또 추가의 그런 예산 확정이 필요는 하겠으나 지금은 아직 이제 막 제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것까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겪은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와 같은 예산 소진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뭐 자연스럽게 지금 PPP 다뤄야 될 주제인데 그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은행에서도요 이번에는 그렇게 그 서둘러서 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이 뭐 론 오피서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거는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큰 회사들에 대한 제약 때문에 금액이 좀 여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 부분도 진짜 이 자격 요건이라던가 네.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스몰 비즈니스, 좀 더 자영업 이런 그 쪽에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그 경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더 잘 예측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네. 근데 1차 때 이제 워낙 순식간에 자금이 고갈이 되다 보니 그래서 신청 못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카톡으로 뭐 금방 고갈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신청하세요라는 그런 최근 카톡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오던데요. PPP와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 여유 있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예산이라던가 작년도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상된다라는 거지만 네. 실제로 우리는 뭐 빨리 해야죠. 그거 생각했다가 나중에 또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건 안 되니까. 사실 네. 그래서 이 어저께 네. SBA에서 가이드라인을 또 프레스 릴리스죠. 그걸 냈거든요. 그래서 그 네. 내용은 원래는 이 PPP 지원이 이번 월요일부터 게시가 됐는데 네. 게시가 된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걸 진행하는 그 기관들이 뭐 커뮤니티 뱅크 그리고 또 크레딧 유니언과 같은 이런 작은 금융기관들이 또 뭐 마이너리티 물론 우리는 이제 마이너리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제한된 수준의 그 론 애플리케이션을 접수하는 그런 시작이 됐었던 건데 이제는 그 일반 은행들까지도 다 확대가 되는 일정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 자산 규모 1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불 미만인 은행들은 론을 받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 연휴가 지나고 나서 화요일부터 일반 은행들, 다른 기타 모든 은행들이 론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1차 그러니까 지난해에 PPP를 받았던 업체들뿐만 아니라 받지 않았던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모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지원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네. 꼭 해당이 되시는 그 업체들은 지원을 해야겠죠. 네. 만약 은행에서도 굉장히 이메일들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미리 준비하시라는 그런 이메일인 것 같은데요. 김영준 씨 먼저 질문하세요. 아니요 질문하실까 하세요. 네. 뭐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저희가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하고 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PPP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네. 네. 이번에 PPP가 새로 나온 내용이요.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난해에 PPP를 받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난해에 받지 않은 분들, 처음으로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PPP 프로그램이고요. 그걸 이제 PPP1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PPP2는 작년에 받았던 그런 분들, 업체에서 새롭게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PPP1의 경우는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작년에 그 PPP 프로그램에서 8월 달까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예산이 소진이 돼서 다시 열렸는데 그 예산은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초 중반쯤이었었는데 완전히 그 프로그램이 끝났었던 거죠. 그런데 네. 그 프로그램이 다시 열린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의 마감 기한이 연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말까지로.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적용됐던 조건은 대부분 다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더 좋아진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뭐냐면 이 상감 기간에 있어서 작년에 받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8주에서 8주 또는 24주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였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8주와 24주 사이에 아무 시기라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8주 또는 24주가 아니라 뭐 11주로 그 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 네. 뭐 기술적인 얘기를 오늘 더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PPP 탕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종업원 수가 줄어들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내가 론을 받고 나서 11주 동안 이걸 다 그 퀄리파잉 익스펜스로 엘리저블 코스트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는 탕감 받을 거를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전 같은 경우는 24주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종업원 수의 변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해당이 되시는 그런 업체들이라면 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플렉서빌리티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탕감에 있어서 엘리저블 코스트로서 예전에는 뭐 급여
그리고 또 뭐 모기지 인트레스트라던가 렌트 익스펜스, 뭐 유틸리티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게 훨씬 더 확대가 돼서요. 뭐 이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 장비를 구입했다라던가 네. 아니면 그런 프로퍼티 데미지라던가 이런 데서 훼손된 것들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오피스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뭐 HR이라던가 법률 비용, 뭐 회계 비용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기타 뭐 서플라이 커스트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범위에 이 비용에 자격을 갖춘 비용의 범위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많은 부분 탕감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 갑자기 두 가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이거는 저 청취자분들께서도 카톡으로 여쭤봐 주시는 건데, 첫 번째는 1차 때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 2차 신청 다시 하셔야죠. 그거 그냥 신청서 거기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1차 때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2차도 신청할 때 신청서는 그때마다 새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신청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걸 여쭤보고. 다시 신청하셔야죠. 다시 신청하셔야죠. 그때마다. 네네. 네. 1차 PPP를 아직 뭐 탕감도 받지 않으시고 그 탕감 신청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2차 신청 가능한지요? 1차를 탕감 신청 안 했는데 2차 신청 가능하냐?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PPP2에 대한 걸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네. 그걸 드리면 당연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탕감을 신청 안 했어도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외에 관련된 조건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PPP2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1차를 받았던 그런 업체인 거죠. 그렇죠. 이번에 또 받는 건데 네. 자격 조건은 300인 이하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1차 PPP를 그러니까 작년도에 PPP를 받고 그 엘리저블 커스트로 다 소진했거나 또는 소진할 업체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2차 론을 받을 때까지. 네. 결국 그 말은 탕감을 신청해야 한다, 아니면 탕감을 신청해서 탕감 받았어야 한다, 뭐 이런 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뭐 그런 데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아직 거의 없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속 뭐 조건으로서 네. 2020년도에 이 수익이 감소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대략이 아니죠. 그 2019년도에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웬만하면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2차를 받는 경우에는 네. 이 최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론 금액이 원래는 그 작년에도 그랬고요. 내 월간 그 평균 급여액 곱하기 2.5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2.5배가 동일하긴 하지만 특정 업종, 호텔 또는 뭐 요식업, 숙박업, 요식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는 특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 비율을 2.5배가 아니라 3.5배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론의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고, 네. 간혹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쪽 업종에 계시는 분들께서 1차를 새롭게 받을 때에도 네. 3.5배 적용이 되냐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SBA 가이드라인에 3.5배는 2차 세컨드 로 론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PPP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3.5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예, 그 다음에 몇 가지 남은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네. 탕감을 받는 데 있어서 60%를 급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15만 불 이하로 탕감 대상 론을 받는 경우에는 탕감 규정이 훨씬 더 간소화된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주 묻는 질문으로서 뭐 아마 물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1차도 새롭게 받으면서 2차까지 또 받을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작년에 안 받으신 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네. 하세요. 많이. 예. 근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지만 아마 안 될 것이다가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 SBA 가이드라인에 쓰여진 그 용어들을 놓고 보면 네. 1차를 받고 다 소진한 업체여야 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1차를 지원하는 그런 업체라면 그걸 받고 나서 내가 2차 론을 받기 전까지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고 또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지원 그 시기가 3월 말까지니까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 부분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이 지난번에 작년에 1차를 받은 업체가 네. 그때는 2019년도에 그 말하자면 페이로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1차를 받는 그 조건이 좀 더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내가 1차 지난번에 받았지만 1차에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2차도 또 받고 네, 안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것도 역시 카톡으로 여쭤보는 질문인데 1차를 안 했던 걸 1차와 2차 같이 하는 거 아까 저 가이드라인이 이제 1차 받은 게 소진이 됐을 때를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만약에 뭐 오너는 한 사람이지만 엔터티가 다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라고 여쭤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실 수 있나요? 오너는 한 명이지만 엔터티가 다르다. 엔터티가 다른 거는요. 네. 이게 이 PPP의 경우는 한 명이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 그 각각의 회사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를 내가 내 이름으로 엔터티를 두 개 갖고 있다 그러면은 1차 못 받으신 분은 A라는 회사로 1차 그리고 요번에 2차 나온 거는 B라는 회사 엔터티 명목으로 2차 이럴 수 있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네요. 이론이 아니라 가능한데 지금 다만 말씀하신 그 가정에서 예에서 내가 두 개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법인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DBA만 쓰고 A 비즈니스, B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나의 스케줄 C, 개인 사업자 그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그건 하나로 간주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별도 법인으로서 운영을 해온 그런 회사들이라 그러면 따로따로 간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네. 그 DBA하고 별도의 법인체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 EIDL 어드밴스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된 거죠? 예, 그것도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싶은데요. 네. EIDL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론 말고요. 작년에도 이제 그 EIDL 프로그램에서 신청을 하면 뭐 만불까지 또는 만불까지가 아니죠. 그렇죠. 만불을 준다였었는데 그게 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종업원 1인당 1,000불 뭐 이렇게 돼서 신청해서 받아도 얼마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신청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와 똑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이 이번에도 나온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SBA의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는데 지난 며칠 전에 1월 17일까지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일 텐데요. 까지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지원 포털을 열겠다라고 SBA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잘 대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라는 거고. 네. 내용은 뭐냐? 이번에는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SBA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없으니까 아직. 네. 이 지난번에 통과됐던 그 법의 내용에서 어쨌거나 최대한 해석할 수 있는 걸로 유추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한 400억 불 정도 할당을 해서 EIDL 그랜트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Targeted EIDL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Emergency EID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뭐 Targeted 또는 Emergency일 텐데 네. 먼저 Targeted라는 건 뭐냐? 여기도 지금 한 200억 불을 할당을 한 거죠. 네. 그랬을 때 Targeted는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이제 Low Income Community라고 하는데요. 이 특정 지역에 위치한 300인 이하 사업장들만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특정 지역, Low Income Community가 뭐냐라고 했을 때
IRS에서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그 방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직접 해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찾아보는 것보다는 SBA 가이드라인에 어디가 해당된다는 게 나올 테니까 네. 그걸 기다리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총 수입이 30% 이상 감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따지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역시 뭐 대략 한 8주 정도의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로 뭐 비교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들의 경우는 종업원 1인당 뭐 1,000불 이게 아니라 10,000불입니다. 10,000불을 그랜트,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게 이 타겟티드 EID의 그랜트 프로그램의 내용이고요. 오. 네. 다만 지난번 같은 업체에 대해서 지난번 EID의 그랜트를 받았다. 뭐 내가 뭐 2,000불 받았다라고 네. 하면 선정이 되더라도 10,000불에서 2,000불을 빼고 8,000불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적용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머전시는 또 따로 구분된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머전시는 지난번 EID의 그랜트하고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에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로 못 받은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물론 지난번에 신청을 안 했던 분들께서는 당연히 자격이 되면 이번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법을 통과시키면서 나왔던 얘기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랜트를 하나도 못 받은 업체들이 뭐 200만 개의 업체, 200만 개 지원자들, 200만 지원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다시 지원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한 답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SBA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찌됐건 만약에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업체들이건 아니면 네. 새롭게 신청을 지금 염두에 두는 그런 분들께서는 역시 1월 17일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잘 대비를 해놨다가 네. 바로 포털이 열리면 신청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그 대비라는 거 저희가 뭘 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때 너무 빨리 소진됐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준비하고 있으면 될까요? 가이드라인이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5월, 6월 즈음에 얘기를 했었던 것이 우리가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는 아마 안 되겠지라고 지레 짐작해서 신청을 안 한 그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정말 소일거리로 뭐 이베이에서 물건, 뭐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건 아니면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건 이런 식의 영리 활동들이 우리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SBA의 정의에 따르면 이거는 내가 자영업자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예전에는 우리가 뭐 신고도 이런 것들은 뭐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이 사실은 그게 적법한 건 아니었었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걸 적법하게 내가 지키면서 동시에 또 정부가 이 팬데믹 사이에 이 상황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혜택들 이건 반드시 EID의 그랜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PPP에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특히 이제는 2021년이니까 2020년도의 어떤 수치들을 기준으로 아마 그 자격 요건이 주어질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신고하면서 내가 또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지금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멀전시 말고 그 타겟티드 PPP 같은 경우에는 EIDL. EIDL 네. 죄송합니다. EIDL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 금융 프로그램 신청과 겹쳐도 무관하겠죠? 이를테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거를 가령 이제 카운티에서 제공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겠죠. 이게 일단 연방 프로그램일 뿐더러 네. 이 자체가 사실은 그 저소득 지역이죠. 저소득층 또는 그 비즈니스로 놓고 봤을 때 그 주변
부에 비해서 더 미디엄 인컴이 낮은 그쪽일 텐데 네. 거기서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박탈한다 그런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뭐 LA 카운티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고 캘리포니아도 주는 게 있고 연방도 지금 이제 이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예. 뭐 카운티나 주나 연방 거를 다 해당이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그렇습니다. 해도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거다. 그냥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지원을 할 때요. 이거는 네. 뭐 비슷한 사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이제 완전히 그 지원이 마감이 됐지만 이 캘리포니아 구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25,000불까지 최대 뭐 제공하겠다. 캘리포니아 사업장에 있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 네. 네. 그 경우도 그 온라인 지원서를 접수할 때 질문이 있어요. 내가 이런저런 다른 그 그랜트를 받은 바가 있는지 그 사업체에 대해서 거기서는 뭐 당연히 맞게 기록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로 인해 이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언급은 없거든요. 아마 뭐 고려 사항이 될 수는 있겠고 또는 고려 사항이 안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 그랜트를 다른 정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급여에 있어서만큼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여요? 네. 가령 이제 뭐 이쪽에서도 급여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다라면서 PPP가 대표적인 거가 되겠고. 그리고 실업수당이요? 네네. 아,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죠. 그런데 결국 그거는 실업 상태에 있는 상황에 대한 보조금인 거고, 그리고 네. EIDL 같은 경우도 네. 역시 비즈니스를 하는 데 대한 보조금이지 비즈니스를 문을 닫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예. 그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가령 이제 PPP 같은 것도 저희가 받게 되면은 그 익스펜스 중에서 이제 직원 월급 파트가 제일 크잖아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LA 카운티나 주정부에서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그 그랜트 조건이 이제 급여와 상충될 경우에 그렇게 네네. 직원들 익스펜스로 사용되는 걸 두 번 혜택을 받아도 상관없겠냐는 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실제 자격 요건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안 된다라고 언급하지 않는 이상 지금 EID에 그런 거 원래 없었고요. 이번에도 뭐 또 새롭게 지원하면 엘리저빌리티가 나오겠죠. 자격 요건이 나올 텐데 거기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원하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해당되시는 분들 제가 생각할 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뭐 그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ERC에 대한 또 내용도 있죠. 그렇죠. 네.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Employee Retention Credit인데요. 네. 이게 또한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종업원들을 고용해서 비즈니스하는 그런 분들께서는 꼭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작년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또 리뷰를 해야 될 텐데 무슨 내용이었었냐면 자격을 갖춘 업체가요.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을 하면 여기서 자격이라는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해당 직원 1인당 지급한 임금에서 첫 만불까지에 대해서는 50%만큼을 환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용주에게.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격을 갖추고 있고 또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내가 임금을 하는데 네. 첫 만불까지에 대해서는 종업원을 그렇게 유지하고 고용했기 때문에 내 고용주에게 5,000불까지 현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자격이라는 것은 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강제로 비즈니스를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거나 그리고 직전 연도 대비 그 분기당 그 총 수입액이 50% 이상으로 줄어든 네. 그런 업체들을 말하는데요. 네. 지금 뭐 당연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 주정부 차원의 셧다운 오더가 지금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그리고 자격을 갖췄다라는 것은 원래 이게 PPP하고 같이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왔던 건데요. 네. 그리고 물론 고용주로서 전체 종업원 수에 대한 제약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너무 보통의 경우 이런 스몰 비즈니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넘어간다고 하면 결국은 가장 큰 그 걸림돌은 지난해에는 이게 PPP를 신청한 업체 또는 PPP 혜택을 누리는 업체들은 같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이라는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서두를 깔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지 아마 네.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PPP와 같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오,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CPA랑 상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종업원들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열어두고 종업원들과 일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이걸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혜택이 네.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PPP와 같이 쓸 수 있지만 단 PPP에서 탕감을 받기 위해 고려된 그 급여액은 같이 사용되지는 못한다까지 지금 가이드가 나왔어요.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근데 네. 이걸 전문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같은 종업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같은 종업원에 대해서도 둘 다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IRS에서 이 ERC 프로그램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이 더 나와야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에 있어서 더 큰 혜택으로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 뭐냐 하면 2021년 금년부터는요. 네. 이 앞서 제가 지난해에는 만불까지에 대해 첫 만불까지에 대해서 50% 그러니까 최대 종업원 1인당 5,000불까지 혜택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70%로 인상됐습니다. 오. 그러면 7만 그 말에 불까지. 네. 그 말의 뜻은 네. 만불까지 지급에 대해 7,000불까지 현금 그렇지, 혜택을 7,000 고용주가 볼 수 불까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네. 더 나아가서 이게 분기별입니다. 1, 4분기, 2, 4분기. 그래서 각각이에요. 이 말은 아주 단순화시키면 종업원 1인에 대해 14,000불까지 고용주가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와. 그렇군요. 이거는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업주분들이라면 꼭 상의하셔서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내용 ERC입니다. 많이 변동됐네요. 네, 상당히 유리하게 네. 변동된 것 같은데 네. 그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은요, 변호사님. 예. 이게 혹시 오늘 해당 안 되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PPP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있을 때 얘기잖아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 근데 지금 워낙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퍼머넌틀리 문을 닫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구제책은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문을 완전히 닫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네, 가령 이제 문을 닫더라도 직원 월급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일 텐데요. 네. 문을 닫았다는 게 뭐 예를 들어 리테일 스토어라고 하면 뭐 운영 시간을 줄인다거나 왜냐하면 직원들을 뭐 감축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결국은 내가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장 스토어 문은 닫았다 하더라도 내가 비즈니스를 완전히 셧다운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 사이에 내가 뭐 준비하면서 다음 뭐 한 달 뒤를 대비하는 그런 것 또한 영업은 계속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운영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내가 네. 완전히 이거는 아니니까 더 이상 모든 것들을 다 문 닫겠다 해서 회사를 뭐 청산한다거나 그런 과정까지 나간다고 하면 그건 이제 뭐 PPP가 됐던 이와 같은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문을 완전히 닫는 것에 대해서 따로 구제안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운영을 하고 있을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제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좀 깊이 들어가서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정부가 제공해주는 이런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처한 분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이런저런 뭐 실업수당이라던가 그런 게 되겠죠. 반면에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 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자금을 주는 것이 또 기타 지금 말씀드린 뭐 PPP건 EID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네. 아예 문을 닫은 거에 대해서는 그 지금 말씀드린 뭐 실업수당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고 네. 뭐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즈니스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닫으셨을 경우에 그런 혜택이 없냐 그러시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네. 그런 손실액을 갖다가 전부 다 세금 보고하면서 파일링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카톡 질문이 ERC 같은 경우에는 세금 보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미리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리 작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지난번에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 규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 고용주로서 매 분기마다 이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을 IRS에 신고를 하죠. 이게 페이롤 텍스 리턴이라고 하는데 급여세를 신고하죠. 뭐 941이자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내가 자격을 갖춘 그 고용주로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나는 이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에 얼마의 자격이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반영해서 세금 신고서에 접수를 하면 그때 리펀드를 주는 형태로 고용주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네. 결국 3분기마다 신고를 할 때에는 내가 종업원들에게 원천 징수를 한 그런 세금들을 다 같이 납부한 내역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얼마만큼 냈는데 나는 이만큼을 돌려받아야 돼요라는 것을 그 세금 신고서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지금 말씀드린 뭐 5,000불 또는 이제 7,000불이 되는 건데 그 금액만큼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네트를 하는 거죠. 내가 내야 될 금액, 받을 금액을 감안해서 내가 받을 금액이 더 당연히 클 테니까 그걸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서 현금 혜택을 주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으신지요? 뭐 PPP도 그렇고 뭐 EID에 이제 열리게 되면 또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죠. 이게 정말 정부에서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하는 거냐 내지는 이게 바람직한 거냐라는 그런 평가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주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혜택을 최대한 내가 자격을 갖췄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그게 맞다면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좀 주변에 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주변의 그런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지금 열리는 이 프로그램을 또 지나고 나면 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그 교민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정보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또 부분별로 쪼개서 또 동영상을 존청 변호사님께서 유튜브 창에 올리셨으니까 유튜브 창에 미국 변호사 존청으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들을 좀 파트별로 구분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그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